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요리하는 남자, 부동산 셰프 박선웅입니다. 오늘은 재료 이름보다 재료 맛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시죠? 자, 세상에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재료가 있습니다. 뭐 다 아실 거예요. 양파도 있고요, 고추도 있고, 단호박도 있고, 네. 근데 여기에는 각각의 맛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을 때 그 음식을 드시는 손님분들은, 먹는 사람은 시원하다, 달콤하다, 담백하다, 고소하다, 얼큰하다, 아주 큰 범위로는 맛이 있다, 없다. 즉, 사람들은 재료보다 맛을 기억합니다. 이게 맛있다, 맛없다로 표현하지 여기에 정말 어떤 고추가 몇 그램 뭐가 생각하진 않잖아요. 맛을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재료의 맛은 아는데 재료의 이름을 몰라요. 이분이 음식을 만드는 것과 두 번째로 재료의 이름은 잘 아는데 재료의 맛을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음식을 만들었다. 맛이 어떻게 될까? 그렇죠? 당연히 재료의 이름은 모르더라도 그 맛을 안다면 정말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겠죠. 자, 이 얘기를 왜 꺼냈을까? 자, 우리가 요리를 최근에 정말 정부에서 아주 많은 정책들을 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요리다라고 같이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세제 규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목표, 최종적인 맛은 공평 과세일 거고요. 그리고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일 거고, 마지막으로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장 최종적인 목표일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세제 규제 정책에서 각각의 세금을 보면 우리 부동산에서는 취득세가 있고요, 재산세가 있고, 종부세가 있고, 양도세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재산세나 종부세 이런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 공시가격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정말 아주 세제를 강하게 규제하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집값 안정을 가져왔고요. 이제 최근에 1월 달에 우리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올리면서 아파트와 단독주택 간의 공평 과세도 이루어냈습니다. 근데 자, 이런 내용들을 며칠 전에 제2본부죠. JTBC 이 방송에서 앵커와 또 김현미 씨죠. 우리 국토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간의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쭉 얘기했었어요. 집값 안정이 목표였고 많은 정책을 폈던 게, 그리고 공평과세가 원칙이었다라고 마무리할 때쯤에 우리 손석희 씨죠. 앵커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일부에서는 이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래요. 취득세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데 거래세라고 할 때 혹시 양도세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양도세의 본명이 양도소득세로 거래세가 아닌 소득세입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 소득세이기 때문에 거래세를 낮출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실 근데 이렇게 손앵커가 그 질문을 할 때는 세금의 이름을 알고자 하는 게 의도가 아니었겠죠. 거래세를 낮추자 하는 데에는 그 질문을 하는 취지와 요점을 알아야 될 텐데, 자, 그 요점은 뭐냐면, 물론 최근에 정말 강한 정책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집값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물려서 헬리오시티나 그 이후에 또 강동구에 여러 재건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당분간은 조정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집값 안정을 쭉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시장에 물량이 좀 공급이 돼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세의 어떤 세액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 세금 무서워서 팔지를 못해요. 되게 매운맛이죠. 그래서 그걸 조금 풀어서 시장에 물량이 나와야 되지 않냐라는 게 질문의 요점이었는데, 정말 세금의 이름만 가지고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다주택자는 이 세금 부담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을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런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도 규제가 들어가면서 지위양도 제한이 있죠.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을 거고, 분양권도
전매 제한이 있고 또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겠죠. 등록하게 되면 8년 의무 기간, 실제로는 어떤 혜택을 보기 위해서 10년 동안 임대하게 되는데 그 10년 동안 또 물량이 나오지 않을 거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정말 증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증여받은 부분들도 5년 동안은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을 거고 결과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서 나중에 집값을 다시 상승시킬 수 있는 여력의 어떤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금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이 세금으로 인해서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그 부담이 중요한 겁니다. 그 부담을 덜어줘야 물량이 나올 거고 지금의 집값의 조정기가 조금 더 길어지면서 집값 안정을 좀 길게 가져갈 수 있겠는데 정말 이름만 그러니까 절의 맛을 모르고 요리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이름에 국한돼 있다면 결과적으로 공급 부족으로 집값 조정기가 길어지지 않을 것 같다. 정말 서민들의 삶은 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거였고요.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혹시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진짜 거래세가 아닌가라고 하실 분들을 위해서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세금에는 보유과세가 있고 유통과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자재사 종부세는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보유과세, 보유세가 맞고요. 우리가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는 우리가 유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유통과세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일정 부분 거래세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름도 맞는데 좀 아무튼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 자체가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런 집값 조정기가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다시 반등할 여력을 좀 남겨두지 않았나 그 한마디가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